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후 시간을 한번 또 달려봅시다. 더울 때는 뭐 이열치열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위는 더위로서 이겨내야 한다. 땀 흘려서 극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땀을 흘리면 안 되겠죠.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가 이 코스피의 상단을 높일 요인이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이 코스피 전망치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코스피가 이제 4,000포인트, 이 4,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낙관론도 있다는 거죠. 금토업계 보니까 최근 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주요 증권사들이 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일제히 상향을 하고 있죠. 조정을 하고 있는데, KB를 보니까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3,700포인트로 보네요. 3,700포인트. NH투자하고 현대차증권이 3,600포인트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상단을 3,500포인트, 삼성증권 3,400, 유안타 한 3,300 정도로 하반기 상단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보니까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부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이 코스피는 7월하고 4분기 주요 이벤트를 소화한 뒤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3,600포인트, 3,6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반기로 내년에 진입하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유동성, 한국 수출 회복에 따른 코스피 펀더멘탈 개선, 그리고 달러와 약세와 외국인 순매수,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라서 이 반도체 수혜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 등 이런 다양한 요인들은 코스피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점치는 거죠. 눈높이를 가장 높게 설정한 곳이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은 여전히 낮은 주가 수익 비율 PER을 근거로 해서 코스피가 한 4천선에 도달할 가능성을 봅니다. 코스피 4천선. 새로운 정부의 주주 환원 기대감과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원화 강세 등으로 글로벌 대비 한국 증시의 최악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중이다. 그래서 평균 30% 디스카운트 수준인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2.6배라고 하는 거죠. PER 12.6배, 코스피 4,000포인트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다들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야, 진짜 5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대선 이후로 자본시장 선진화 등 이 정책 기대에 외국인 매수가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은 대선 한 달 전이죠. 5월부터 순매수세로 전환을 합니다. 지난 6월에 한 달간 코스피에서 2조 6,926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증시의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 또한 증가세를 좀 보이면서 증시 랠리에 좀 힘을 보태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 보니까 지난 1일에 70조 4,133억을 기록했어요. 70조 4,133억. 한 달 전보다 10조 원 늘었답니다. 10조 원. 예탁금이 70조 원을 넘은 것은 22년 1월 28일 이후로 약 3년 5개월 만이더라. 이렇게 증시가 화랑을 보이다 보니 주식시장에 재차 투자 자금이 이제 모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거죠. 신정부 출범 후에 빠른 상법 개정안 처리는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지적받아온 제도적인 인프라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직 과제로 남은 개정 안건들의 추후 처리 여부와 상법 개정 기대감에
이 선행적으로 오른 금융과 지주 그 주가 레벨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따라서 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안고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다만 대통령실의 정책 시행 스탠스가 차후에도 이어진다면 이 남은 조항에 대해서 공청회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고, 세법하고 이 자본시장법 같은 제도 개편 논의도 증시 부양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코스피 4천 빨리 오길 바라겠죠. 5천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오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4천 정도는 좀 빨리 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하여튼 다들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잠시 좀 해드릴게요. 이런 거 보니까 역대 월별 코스피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코스피 상승이 가장 많은 달은 7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7월. 일단은 코스피 지수 산출이 시작된 1980년 그 80년 이래로 매년 7월 수익률은 45회 중 29회 플러스를 기록했고, 평균 수익률은 2.1%로 월별 상승 횟수와 수익률 모두 최상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상 기록했고, 뒤이어서 3월과 11월이 28회로 많았고, 4월과 12월 각각 26회, 그리고 1월과 9월은 23회 뒤를 이었습니다. 7월 코스피가 강한 것은 2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여름 휴가철을 앞둔 펀드 매니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 개막과 그 직전 5월, 6월의 약세장에서의 그 반등 심리가 맞물려서 7월에는 상승 경향이 나타나더라. 실제 외국인도 7월에 코스피 매수를 이어갔는데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27년간 7월 중에 외국인 순매수가 18회, 평균 순매수액은 4,618억이었습니다. 2009년 7월에는 6조 원 넘게 순매수해가지고 그해 코스피가 12% 급등하기도 했네요. 그런데 올해 7월의 서머랠리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어요. 지난달 코스피가 새 정부 증시 부양 기대에 크게 올랐던 만큼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을 해서 관세 부과 여부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2분기 국내 기업 실적 부진 전망도 부담 요인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달 들어서 4일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6,57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향후 매수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하죠.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10.4배입니다. 최근 3년 평균을 웃돌아서 단기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방산 원전보다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이 소외주 중심 대응을 공고하는 증권사도 있네요. 다만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증시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코스피가 3,100선을 넘어서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2차 추경 등 신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주가를 지지할 것이다. 풍부한 대기 자금이 시장을 떠받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00은 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